어떤 그 정보기관의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공분실들이 축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옥인동, 대신동, 장안동, 신정동 4개 있던 대공분실을 그 보안수사대가 여기로 합쳐놓으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공분실들 자체를 이제 전부 다 철수를 해라라고 인권위원회에서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대공분실들을 그 경찰청 쪽으로 흡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문제거리들은 있습니다. 홍제동 이런 데는 철수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공분실 역할을 하는 건물을 운영한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주로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지 뭐 통일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잡아 가두고 했던 곳이고, 뭐 박종철 이런 사람들이 탁친이역하고 죽었다 이런 것도 대공분실에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정보기관으로서, 보안수사대랑 비슷한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대공수사권이 없어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을 했거든요. 2024년 1월에 넘겼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너네 방첩사 도와서 정치인들 잡아 넣는 거 같이 해. 대신에 대공수사권 줄게. 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증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회계 문서를 보니까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을 했잖아요. 12월 3일에 국정원에 저기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1,200억이 당일날 배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서류를 만들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하는 게 그렇게 예비비가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에 그 돈을 계엄 당일날 주는 게 이제 협의가 됐다는 얘기고, 국정원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 이거는 아직 모르는 일이죠. 뭐 시도는 했지만 뭐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몇몇이 이런 대공분실을 운영했던 보안수사대나 이런 기관들의 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잡아가는 경우에 그 명분이 국가보안법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역사 선생님이 그 대법원에서 그 유죄 판결이 났더라고요. 국가보안법으로. 그게 이제 어떤 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단체가 얘기하는 게 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뭐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요즘엔 트럼프도 하는 얘기인데 저게 감옥에 갈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연방제 통일 이런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공식적으로 나라 정상끼리 만나서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안에 공통점이 있으니 그 방향에서 통일 방안을 찾자 뭐 이런 얘기긴 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논의된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감옥에 넣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가 그 당시에 사람들 막 잡아 가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아직도 강력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상이랑 맞지 않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무죄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죠. 그 옛날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89년도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그대로 끌려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면직당했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금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89년도부터 지금이면.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작은 그 명분거리로도 좀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